엄마 괜찮아요. 수술 잘 될 거예요. 14살 소율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늦은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대형 화재 구조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구조대원의 손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제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왼손 중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짧았거든요. 15년 전 해외 구호 활동 중 실종된 제 남편 승호의 특징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그 목소리, 모든 게 승호였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율이 아빠 얼굴도 모른 채 14살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텔레비전에 살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구조대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늦은 밤 시계는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거실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34살 은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병원에서 받은 딸 소율이의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 악화되어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대형 화재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앵커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 발생한 상업용 건물 화재로 5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되었으나 소방 특수구조단의 신속한 대응으로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구조작업 현장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그 앞에서 지휘하는 구조대원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들어 올리는 장면에서 그의 왼손이 화면 가득 비쳤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왼손 중지가 다른 손가락들보다 명확하게 짧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지만 은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3번이나 떨어뜨린 끝에 간신히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구조대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 코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15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승호야, 은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구조 작업을 지휘하신 김도윤 소방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포터의 질문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사히 구조된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분명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겸손한 태도도 모든 것이 승호였습니다. 은지는 소파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14살 소율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간직하고 있는 몇 장의 사진으로만 아빠의 모습을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 활동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은지는 임신 2달째였습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입덧이 심했습니다. 승호는 은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해했습니다. 한 달만 다녀올게. 우리 아기 태어날 때까지는 꼭 돌아올게. 승호가 은지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승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요. 그것이 승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왔습니다. 구호 활동 중이던 건물이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붕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승호를 포함한 3명의 구호 요원이 실종되었습니다. 은지는 임신한 몸으로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잔해 더미 속에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진만 놓인 빈관 앞에서 은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7달 후 은지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소율이었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닮아 예뻤습니다. 은지는 소율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승호가 보고 싶어서, 승호가 이 아이를 안아보지 못해서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은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소율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영웅이었어.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하늘나라로 가셨어. 소율이는 사진 속 아빠를 보며 자랐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34살이 되었고 소율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 화면 속에 승호가 살아서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은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찾아야 해.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소율이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도윤 소방관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대부분 어제 화재 구조 관련 기사였지만 몇 개월 전 기사도 있었습니다. 은지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소속은 서울 강북 소방서 특수구조단이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승호였습니다. 은지는 소율이를 학교에 보낸 뒤 강북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방서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소방서 건너편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소방서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 소방서 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의 소방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아닌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그 표정, 모든 것이 승호였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윤과 동료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그들이 나올 때까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혼자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도윤이 도시락 하나와 음료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혹시 도윤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의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은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왼손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중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짧았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당신이었어.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시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당신 왼쪽 쇄골 아래 십자가 모양 점이 있죠?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쪽 쇄골 부분을 만졌습니다. 옷 위로도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윤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강승호. 15년 전 해외 구호 활동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실종됐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아내였어요. 정확히는 지금도 법적으로는 아내입니다. 도윤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편의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니에요.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15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도윤의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신원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자신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지는 도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은지는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저는 임신 2달이었어요.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이름은 소율이에요.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게 딸이 있다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율이는 아빠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알고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은지는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은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은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과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이 떠오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도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소율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율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지 씨, 소율이 상태가 예상보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식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은 언제쯤?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여자를 찾는 대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소율이가 RH 음성 혈액형이라는 점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 중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데 이 혈액형은 매우 희귀해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승호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제가 같은 혈액형인데 제 피를 쓸 수 있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출혈량이 상당합니다. 은지 씨 혼자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승호도 같은 혈액형이었다면 도윤도 같을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소율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녀는 또래보다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소율이가 은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은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수술 날짜 잡을 거래.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소율이 곧 건강해질 거야. 소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안 아파요. 소율이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소율이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소율이의 아빠였습니다. 소율이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소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영웅이었다고 했어요. 소율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왜 안 돌아오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소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소율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엄마를 좀 도와주시지. 소율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사진 말고. 진짜로. 복도에서 이 말을 들은 은지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율이는 엄마 앞에서는 늘 밝게 굴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은지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합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에 병원 근처 카페로 올 수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꼭 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은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딸의 병에 대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후 3시 은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분 후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도윤은 은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인사했습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우리 딸 소율이가,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요. 빨리. 은지는 진단서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군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술 중에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데 은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율이가 RH 음성. 혈액형이에요. 저도 같은 혈액형이지만 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대요. 은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같은 혈액형일 거예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돕겠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율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동의서였습니다. 도윤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서명했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도 받겠습니다. 소율이를 위해서. 은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은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윤은 채열 씨를 찾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를 만난 이후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던 도윤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앞에서 한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소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눈매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웃는 모습, 걷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율이도 도윤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율이니. 소율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마주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소율아. 은지가 딸을 불렀습니다. 소율이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도 은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율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율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 소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그 아빠요. 도윤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율이는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중지를 만져보았습니다. 다른 손가락보다 짧았습니다. 엄마가 말해준 거랑 똑같아. 소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율이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소율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맞아요. 소율이는 울면서 도윤의 품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율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딸을 껴안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소율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소율이는 도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오셨잖아요. 소율이는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아빠는 영웅이라고, 다른 사람들 구하다가 못 오신 거라고.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도윤은 소율이를 안은 채로 울었습니다. 은지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아빠를 만나는 순간 은지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윤이 소율이를 놓았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예쁘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딸이네. 도윤은 소율이의 눈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율이는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닮아서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래요. 내가 아빠 닮아서 예쁘다고. 도윤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날 도윤은 혈액 검사와 함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은지가 미리 준비해둔 소율이의 검체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를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당일에 나왔습니다. 도윤도 RH 음성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율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율이는 도윤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소방관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율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와 도윤은 함께 검사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부녀관계.
일치율 99.9%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김도윤 씨와 소율이 양은 친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딸이 있었어. 도윤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몰랐어.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검사실 의자에 털썩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다 감당했는데. 도윤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해서.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제 우리 소율이한테 아빠가 생겼어요.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소율이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부녀관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율이한테 보여줘도 될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니까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또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제 확실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은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율이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율이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율이가 은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7시에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율아, 도윤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소율이는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소율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소방관곰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수술실 들어갈 때 같이 가져가. 도윤이 인형을 소율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빠가 곁에 있는 것처럼. 소율이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소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까. 도윤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감한 우리 딸. 도윤이 말했습니다. 곧 건강해질 거야. 약속할게. 도윤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소율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율이 양 수술 준비 시작할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율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지와 도윤은 양옆에 섰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은지는 소율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반대편에서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소율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소율이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소율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곧 다시 볼게.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도 소율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율이는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 은지를 부축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로 갔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도윤도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딸을 지켜달라고, 소율이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은지와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중 예상했던 대량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준비한 혈액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헌혈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주저없이 팔을 걷었습니다. 저 먼저 뽑아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헌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뽑아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뽑으면 위험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제가 지켜야 해요. 은지는 옆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도 뽑아주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헌혈을 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우리 딸 지키네요.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혼자 15년을 지켰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해서 다행입니다. 은지는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율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은지는 도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헌혈을 계속했습니다. 은지는 어지러워서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계속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도윤은 고집했습니다. 조금만 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 딸을 살려야 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혈이 멈췄다고, 더 이상 헌혈이 필요 없다고.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약하실 거예요.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딸만 살면 돼요. 은지가 다가와 도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지가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소율이 양은 이제 회복실로 이동합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은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다행이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도윤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긴급 출동 신호였습니다. 대형 화재 발생이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은지를 보았습니다. 가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소율이는 제가 지킬게요.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일이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꼭 무사히. 은지가 당부했습니다. 도윤은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소방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소유리와 은지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업용 건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방화복을 입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해야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잔해 더미가 보였습니다.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섬광이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신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우야, 이거 하고 다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여자가 웃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젊은 은지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기, 자신이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도윤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기억해.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당신을 기억해.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은지와 결혼하던 날, 처음 만났던 날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김도윤, 동료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빨리 나와. 건물이 무너진다.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구조를 완료하고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건물은 그 직후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 난 이제. 도윤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어. 도윤이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가족한테 가야 해. 도윤은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은지에게로, 소유리에게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도윤은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소방복을 입은 채로 달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복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은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눈물범벅인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선물했던. 도윤이 말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에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지야. 도윤이 은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혼자 다 견디게 해서. 도윤은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율이 혼자 키우게 해서.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도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순간이라는 것을. 간호사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는 도윤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기억나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바닷가 카페에서 당신이 커피를 쏟았죠. 은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맞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옷에 다 쏟아서. 도윤도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기억나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요. 은지는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당신도 울었죠?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 배를 만지면서 약속했어요. 아기 태어날 때까지 꼭 돌아온다고.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왔잖아요.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소율이 양이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도윤과 은지는 서둘러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율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약 기운이 남아있는지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소율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소율이가 도윤도 불렀습니다. 은지와 도윤은 침대 양옆에 섰습니다. 소율이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우리 딸 수술 잘 견뎠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건강해질 거야. 소율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어요. 소율이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소율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약속 지켰죠?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속.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지켰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잘 견뎠어. 소율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도윤과 은지는 소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사흘 후 소율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약보다 낫나 봅니다.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출근 전에 들렀다가 퇴근 후에 다시 왔습니다. 소율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율이가 잠든 후 도윤과 은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 도윤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살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가족으로.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을 잃어버렸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어요.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하고 싶어요. 아빠도. 은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환영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우리 가족으로. 도윤은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석 달 후 소율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이었습니다. 은지가 15년 동안 소율이와 살던 곳이었습니다. 도윤도 이제 이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소방서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도윤은 기꺼이 출퇴근 시간을 감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율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이다. 소율이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짐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곳곳에 소유리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들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소유리가 아기였을 때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모두 도윤이 없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만들면 돼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추억들을 도윤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소유리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방 구경시켜 줄게요. 소유리가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빠 요리 맛있어요.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뿌듯해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도윤이 약속했습니다. 은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식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유리를 재운 후 도윤과 은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소유리가 있으니까.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유리는 학교 숙제 때문에 바빴습니다. 가족 소개하기 과제였습니다. 아빠 소유리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오실 수 있어요. 도윤은 출근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지.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소유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발표하는 날이에요.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 같이 오시면 안 돼요?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갈게. 도윤이 약속했습니다. 소유리는 기뻐 뛰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소방관이시고 영웅이라고. 은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도윤과 은지는 함께 소유리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소방관이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소유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구하는 일 하세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은 아이들 앞에서 소방관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유리는 내내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다들 우리 아빠 멋있대요. 도윤은 소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더 멋져.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유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소유리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소유리는 앞서 뛰어다녔습니다. 도윤과 은지는 손을 잡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행복하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꿈인 것 같아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15년을 잃었지만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잖아요. 맞아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은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한 가족. 도윤은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소유리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소유리가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소유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다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켜준 별일 거예요. 소율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다시 돌려보내준 은지는 소율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별이지.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가족, 아니 처음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소율이는 자신이 처음 안아본 딸이었고 은지는 기억을 되찾고 다시 사랑하게 된 아내였습니다.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평생 함께 할게요. 은지와 소율이는 도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별빛 아래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킬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게 해줘서, 다시 돌아오게 해줘서. 은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줘서.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채워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진 작은 집으로, 그들의 보금자리로,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